중국 최고의 경제 기자가 한국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중국 전체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믿음이 단 사흘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했거든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기자는 생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출신 베테랑 기자도 믿을 수 없어 했던 그 놀라운 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웨이입니다. 중국 CNC 경제 채널에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 경제 기자죠. 베이징에서 나고 자란 저는 날카로운 경제 분석과 비판적 시각으로 업계에서 꽤 알려진 편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이미 끝난 나라 아닌가요? 제가 동료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죠.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지켜보면서 한국은 이미 우리에게 추월당한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장웨이 프로듀서가 제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어요. 리웨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취재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제대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웨이 프로듀서는 보수적이고 방송국의 공식 노선을 매우 중시하는 분이에요. 시청률과 기존 프레임 유지에 늘 집중하시죠.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몰락 스토리예요. 그걸 제대로 보여주세요. 후배인 장퐁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선배, 한국 취재 준비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거기 가서 뭘 볼 게 있겠어요? 장펑은 현실적이고 조심스러운 성향의 젊은 PD인데 방송국 내부의 일반적인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편이에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내일 한국으로 취재를 떠납니다.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리웨이 기자님, 한국의 몰락을 제대로 보여주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앞서 나갔는지 증명해주세요. 한국은 이미 끝난 나라죠. 확실히 보여주세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몰락을 증명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죠. 저는 자신감에 찼어요. 이번 취재로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겠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경제 기자로서의 경험과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분명 중국에 비해 한참 뒤처진 나라일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이번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15년간 쌓아온 고정관념과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이렇게 깔끔하고 현대적일 줄 몰랐거든요. 베이징 공항도 크고 웅장하지만 인천공항의 효율성과 깔끔함은 차원이 달랐어요. 출입국 절차부터가 놀라웠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계에 여권을 대니까 바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안내 서비스였어요. 공항 직원이 저를 보더니 중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발음도 꽤 정확하고 자연스러웠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이렇게 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택시 기사분이 저를 보더니 중국에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세요? 하고 중국어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중국어를 아세요? 라고 물었죠. 요즘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기본적인 중국어는 배워뒀어요. 서울 구경 처음이세요? 기사분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서울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시고 맛있는 식당들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도시 풍경이었어요. 택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을 줄 몰랐어요. 베이징의 복잡하고 어수선한 거리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교통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신호등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베이징에서는 차들이 무질서하게 끼어들고 경적을 계속 울려대는데 서울은 조용하고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하늘이었어요. 정말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베이징의 스모그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공기였어요. 이게 정말 대도시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강남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거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밤이 되니까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더라고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직원분이 또 중국어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웨이 선생님.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를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너무 달랐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첫날부터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니까 제 자신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페 직원분이 저를 보더니 중국어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저희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젊은 여직원분이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중국 문화와 언어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혹시 메뉴 설명이 필요하세요? 그분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메모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다가오셨어요.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오셨어요? 저는 베이징에 교환학생으로 반년 동안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추억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분은 중국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에 취재를 위해 시내로 나갔다가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온몸에 식은땀이 쫙 흘렀죠. 여권, 신용카드, 현금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렸지? 하루 동안 간 곳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침에 갔던 카페가 생각났어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죠. 여보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 중국에서 온 손님이 지갑을 두고 가지 않았나요?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중국어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 리웨이 선생님이시죠? 지갑 찾으셨나요? 실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자리를 떠나신 후에 발견했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지갑을 찾았다는 기쁨도 컸지만 그들이 제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급하게 카페로 달려갔죠. 카페에 도착하니까 아침에 만났던 그 직원분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더라고요. 리웨이 선생님 걱정 많이 하셨죠? 지갑 여기 있어요. 지갑을 받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현금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심지어 작은 영수증 한 장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냥 보관해 주신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당연한 일이에요. 손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 기본이죠.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베이징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경찰서에 맡기거나 아예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개인적으로 보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하신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친절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만약 제가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과 실제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친절한 건가?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어요. 사실 이게 이번 취재의 핵심이었거든요.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려면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삼성이 중국 기업들에 비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건물 규모도 엄청났지만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안내받은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최신 반도체 기술 전시였어요. 삼성의 가장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기술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의 화웨이나 다른 기술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한 수 위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요? 저는 안내해주시는 직원분께 물어봤어요. 그분은 유창한 중국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건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에요.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저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생산 라인을 견학할 때였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설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는 모습은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이 생산 라인 하나가 중국의 웬만한 공장 전체보다 더 효율적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직원분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죠. 중국에서도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까지 제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삼성의 부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개발센터도 견학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거든요. 연구시설의 규모와 수준이 중국의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매년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20조 원 넘게 투자할 예정이거든요. 담당자분의 설명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20조 원이면 중국 웬만한 기업의 전체 매출액보다 큰 금액이거든요. 더욱 인상적인 건 글로벌 전략이었어요. 삼성은 단순히 한국 기업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기업이더라고요. 전 세계 곳곳에 연구소와 생산기지를 두고 현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저희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는 국적에 상관없이 실력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인사 담당자분의 말씀을 듣고 새삼 놀랐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취재 전에 갖고 있던 생각과 너무 달랐거든요. 삼성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정말 몰랐는데. 차 안에서 메모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삼성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주머니가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손을 넣어보니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또야. 그 지갑에 이어 이번엔 핸드폰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중국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동료들도 있고 취재 자료도 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택시 기사분께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해뒀던 거예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때 호텔 직원분이 다가오셨어요. 손님 무슨 일이시에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중국어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직원분이 바로 나서서 도와주시더라고요. 택시 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분이 전화를 여러 번 걸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분도 안 되어서 호텔 직원분이 환한 미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택시 기사님이 핸드폰을 발견하셨대요. 지금 경찰서로 가져가셨다고 하네요. 경찰서라니.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생각해봤는데 중국 같으면 이런 걸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운이 좋아야 찾을 수 있는 정도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까 경찰관분이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유 미스터 리웨이? We have your phone here. 정말 놀라웠어요. 외국인인 저를 위해 영어로 대응해 주시는 거예요. Thank you so much. How did you find it so quickly?
제가 물어봤더니 경찰관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택시기사님이 바로 신고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 편이에요. 분실물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핸드폰을 받아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화면에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배터리까지 충전되어 있더라고요. 배터리까지 충전해 주셨네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더니 경찰관분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연락받기 어려우니까요. 기본적인 배려죠.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분실물을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실물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미리 배려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택시 기사분의 연락처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기사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으시면 연락해보세요. 아주 친절한 분이에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계산해 봤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린 지 정확히 25분 만에 찾은 거예요. 이런 속도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중국에서라면 며칠은 걸렸을 텐데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택시 기사분이 저를 보더니 중국에서 오셨어요. 오늘 핸드폰 찾으셨다고 들었는데 다행이네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더니 택시 기사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거든요. 외국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리시면 서로 도와드리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분이 작은 사탕 하나를 건네주시면서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지갑 사건에 이어 핸드폰 사건까지 연이어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친절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운이 좋아야 찾을 수 있는 정도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이런 시민의식과 사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취재 4일째 되는 날,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스타트업은 중국이 훨씬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거대 기업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는데 첫인상부터 놀라웠어요. 건물 전체가 스타트업 회사들로 가득 찬 거예요. 로비에서부터 젊은 창업가들의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신 기자님이시죠? 한 스타트업 대표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김민수라는 이름의 29살 젊은 CEO였어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했고 중국 시장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민수 대표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의 회사는 의료 분야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었는데 기술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 기술로 전 세계 병원들의 진단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의 여러 투자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글로벌 마인드였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한국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중국, 미국, 유럽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어요. 다른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게임 회사, 핀테크 회사, 바이오 회사까지 모든 회사가 글로벌 진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 이렇게 대단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이것도 정말 기대되는 취재였어요.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현대차 남양 연구소에 도착하니까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부지에 최첨단 연구시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저를 안내해준 분은 박지성이라는 수소차 연구팀 리더였어요. 자신감 있고 실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전을 갖춘 연구원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희 현대차는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미 상용화된 수소차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저희가 유일하거든요. 박지성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실제로 수소차 넥소를 시승해 봤는데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리더라고요. 이 차에서 나오는 건 물뿐이에요. 대기오염 물질은 전혀 배출하지 않죠. 오히려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현대차의 조직 문화였어요. 연구소 안을 둘러보니까 정말 수평적인 분위기더라고요.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수직적인 조직보다는 수평적인 협업을 중시해요.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든 나올 수 있거든요. 박지성 연구원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이었어요. 연구소 안에서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국적에 상관없이 실력 있는 인재라면 누구든 환영해요.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중국에서 온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정말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었어요. 미래 자동차 전시관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술들을 봤어요. 완전 자율주행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로봇택시까지 정말 미래적인 기술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기술들을 20, 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에요. 저희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현대차를 나오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래 비전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특히 수소차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취재 나흘째 저는 KBS를 방문했어요. 같은 언론인으로서 한국 방송사의 모습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언론도 중국처럼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KBS 본관에 들어서니까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로비에 걸린 여러 포스터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뉴스,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까지 정말 폭넓은 콘텐츠를 다루고 있었어요. 저를 맞아준 분은 이수진 PD였어요. KBS 국제부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온화하고 개방적인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리웨이 기자님. 중국에서 한국을 취재하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방송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진 PD의 인사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KBS 뉴스룸을 견학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기자들이 정말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저희는 정부나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보도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수진 PD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언론의 자기 반성 문화였어요. 뉴스룸 벽에 붙어있는 여러 문구들을 보니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팩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같은 문구들이었어요. 저희는 잘못 보도했을 때 정정보도와 사과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언론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죠. 이수진 PD의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기자 간담회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어요. 여러 기자들과 한국 언론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국 언론도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그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베테랑 기자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언론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성적 태도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청률이나 클릭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우선이에요. 가짜뉴스나 선정적인 보도로 관심을 끌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희 역할이죠. 이수진 PD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중국 언론은 어떤가요? 저희도 중국 언론에 대해 많이 궁금해요.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중국 언론은 좀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많죠. 제가 말하니까 이수진 PD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환경이시겠어요. 저희는 그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그만큼 책임도 크죠. KBS를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한국 언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이수진 PD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언론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권력이나 이익에 굴복하지 않고 사실을 보도하는 용기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시청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해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이번 취재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취재 전에 갖고 있던 생각과 실제로 경험한 것들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인 노부부가 저를 보시더니 중국어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저희는 예전에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추억이에요. 할아버지가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중국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가방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주시면서 이거 한국 기념품이에요. 가져가세요 하시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라서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니까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강이 흐르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었나? 며칠 동안 경험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지갑을 돌려준 카페 직원, 핸드폰을 찾아준 택시기사와 경찰관, 사탕을 건네준 버스기사, 열쇠고리를 선물해준 노부부, 그리고 진심 어린 친절함을 보여준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일까? 기자로서 15년간 쌓아온 제 경험으로 봐도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베이징에 있는 장웨이 프로듀서였어요. 리웨이 취재는 어때? 내일 생방송 준비는 되었어? 시청자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거지? 그 순간 저는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을 말할까?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생방송 시간이 되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마주하고 앉아 있는데 정말 떨렸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생방송인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특별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리웨이입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생각과 실제로 경험한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장웨이 프로듀서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이미 몰락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삼성전자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현대차의 미래를 앞서가는 수소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갑 사건과 핸드폰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실시간 댓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정말이에요. 믿기 어려워요 같은 반응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언론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반성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장웨이 프로듀서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아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돌리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기술력에서도, 시민의식에서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서도 정말 많이 배울 점이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장웨이 프로듀서가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리웨이, 이게 뭐야?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 아니잖아.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프로듀서님,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보도하는 게 제 일이죠.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한 거예요. 나중에 후배 장펑이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배, 너무 쉽게 세뇌당하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좋은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닐까요? 저는 장펑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장펑아, 나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며칠 동안 일상적인 상황에서 계속 경험한 거야. 이런 일들이 연출될 수는 없어.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았지만 점점 긍정적인 반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리웨이 기자님 덕분에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보도였어요. 장펑도 제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선배,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시청자들 반응을 보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기자로서의 소명의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번 한국 취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편견 없이 사실을 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기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